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근무를 할 때 리더십이라든지 행복, 성공 이런 철학적인 인생의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 하나를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굿 베이비, 배드 베이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좋은 아기, 나쁜 아기라는 이야기로 아기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기가 태어날 때 모두 다 비슷하게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부모라든지 사회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주고 인풋을 주면 그 아이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고, 또 태어났을 때부터 반대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풋을 주고 너는 정말 나쁜 아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해,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만 계속 주게 되면 결국 그 아이는 나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 그리고 나쁜 결과는 있죠. 하지만 좋은 계획 그리고 나쁜 계획이 정말로 존재를 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계획이 좋다고 해도 처음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실행하고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계획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상황에 맞춰서 진보를 하고 그리고 향상되고 진화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 그리고 전략이 나름대로 다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를 시작할 때 3가지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자한테 그동안 미국 주식이 안겨줬던 역사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죠.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률을 과거 20년, 30년, 50년, 100년간 계속 안겨줬던 그런 시장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투자 논리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이제 막 진화를 시작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저는 굉장히 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 클라우드 이러한 키워드를 앞으로 이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런 키워드인데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나갈 인류의 미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15년이라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고요. 이러한 기간 동안 매달 최소한 400만 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계획이었고 투자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계획,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투자의 논리가요, 시험대의 선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공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공을 하다 보면 성공이 당연시 여겨지고요. 어떠한 도전이 찾아와도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성공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계획이나 전략에 대해서 확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집스럽게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계획을 실행하면서 디테일한 내용은 역시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물론 가지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투자 논리는 그대로 있대 최근 들어서 가치 투자에 대한 강의를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 가서 온라인 코스를 통해서 수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좀 더 주식 평가를 할 때 밸류에이션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기업이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투자의 논리 3가지랑 상충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저의 논리를 발전시키고 향상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저는 투자를 15년 동안 준비하고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 15년 이상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씩
계획을 수정한다거나 진보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처음 만들어 놓았던 투자 논리 그리고 주요 전략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투자 논리랑 전략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시험대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우리가 미국 증시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는 나 자신의 투자 논리,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논리에 따라서 투자를 진행하게 됐는지 여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서두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미주은의 방송은 이제 시작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차트는요, S&P 500의 주가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S&P 500이 3,923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YTD로 18.2%. 하지만 이번 하락장이요, 사실 1월 1일부터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따라서 최고점에서도 한 18% 이상 하락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20% 이상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베어 마켓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지금 S&P 500은요, 베어 마켓으로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1% 이상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이제 베어 마켓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린 방송에 의하면 S&P 500이 한번 베어 마켓에 진입을 하게 되면 중간 수치를 봤을 때 한 30%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베어 마켓은 1년 가까이 지속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스닥을 기준으로 하면 이야기가 다소 달라집니다. 왜냐면요,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YTD로 봐도 나스닥은 이미 27.88%가 하락을 했거든요. 거의 28% 가까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추락을 한 거죠. 그리고 최고점에서 봤을 때는 29.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이미 해버린 것이 나스닥 지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스닥은 이미 베어마켓으로 들어간 지 한참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에서는요, 이렇게 나스닥이 베어마켓으로 들어갔을 때 역사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 빠졌는지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베어마켓이 나스닥에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의 제목은요, What happens when you buy stocks in a bear market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베어 마켓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볼 거고요. 이 기사는 벤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블로거에 있습니다. 이분은 Research Wealth Management라는 투자기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운영하는 이 블로그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여러 개의 글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12번의 베어 마켓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나스닥이 기준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나스닥이 거의 30%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스닥은 베어 마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베어 마켓에 들어간 역사를 살펴보면 앞으로 이 나스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첫 번째가 1973년이잖아요. 그래서 1973년부터 지금까지 12번이나 나스닥은 베어 마켓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에버리지 로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나 빠졌냐면 37.6%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S&P 500 같은 경우는 베어 마켓에 진입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30%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만약에 29% 이상 하락한 나스닥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베어 마켓으로 진입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한 7, 8%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평균에 불과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는 추세가 그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73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무려 630일이나 이 베어 마켓이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주식이 거의 60% 정도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나스닥을 기준으로 그랬다는 거죠. 뭐 지수가 이렇게 60% 떨어지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70%, 80%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1978년은 62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20.4%. 그리고 1980년은 48일, 굉장히 짧았죠. 24.9%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쭉 내려가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20-30% 정도 떨어졌는데 커다란 하락장이 하나 찾아오죠. 바로 2000년입니다. 닷컴 버블이 이제 붕괴가 시작된 것이 2000년 3월 1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 10월 9일까지 지속이 됐는데요. 무려 943일이나 베어마켓에서 나오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때 주가가 77.9%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좀 암담한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경우도 마찬가지죠.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엄청나게 커다란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바로 2007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이것인데 그때 하락장이 무려 495일이나 지속이 됐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주가가 55.6%나 폭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2018년 117일 동안 하락장이 지속이 됐고 23.6%가 떨어졌고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코로나 팬데믹 때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단 33일 만에 30%라는 무서운 하락장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때도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만 바로 V자 반등을 보인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나스닥이 베어마켓에 들어가면 37.6%라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네스티한 크래시, 그래서 굉장히 좀 끔찍했던 그런 하락장이 몇 번이 있었죠. 1973년에도 그랬고 그 뒤를 이어서 2000년 그리고 2007년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거 말고 나머지는 20%에서 30% 정도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왜냐면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때 어떤 쪽으로 갈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두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닷컴 버블처럼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냥 찰과상을 입을 정도로 20% 이상 빠지고 끝나버릴 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지금 현재 2022년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스닥이 베어마켓에 들어갔을 때 주식을 샀다면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very time, 그러니까 우리가 베어마켓으로 나스닥이 떨어질 때마다 20% 하락했을 때 계속 주식을 샀다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샀다면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발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익률은요, 기준이 20% 떨어졌을 때 산 겁니다. 최저점에서 산 것이 아니고 20% 떨어졌을 때 샀으면 과연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차트로 정리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베어마켓에서 만약에 20%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면 1년 후에는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3년 후, 5년 후, 10년 후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만약에 1973년에 나스닥이 20% 떨어졌을 때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수익률은 마이너스 17.7%였고요. 3년 후에는 마이너스 9%, 굉장히 좋지 않았죠.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4.3%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10년 후에는 272.7%, 따라서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익률이 나름대로 괜찮은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30, 94, 190, 328%, 그리고 1980년대에도 10년 동안 33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요. 1981년도에 270, 84년도에 270, 그리고 1987년도에는 454%, 그리고 1990년에는 1000%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발표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20% 떨어진 시점에서 주식을 샀다면 그리고 나서 10년이 넘어도 회복이 아예 되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008년은 다릅니다. 2008년 역시도 굉장히 하락장은 컸잖아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는 55.6%,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식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나스닥이 20% 떨어진 시점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1년간은 마이너스 수익이죠. 왜냐하면 한참 더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3년 후에는 16.9%, 5년 후에는 37.2%, 그리고 10년 후에는요 235% 정도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이 수익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아직 3년밖에 지나지 않았죠. 3년 동안 142%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균 수치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 그리고 1998년에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이런 거를 포함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1년 후에는 22%, 3년 후에는 52%, 그리고 5년 후에는 86%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10년 평균은 무려 328%라는 수익률을 안겨준 것이 바로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스닥이 20% 떨어졌을 때 주식을 샀다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결론이 날 수 있죠. 자, 그런데 밑에 차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스닥이 20% 떨어졌을 때 만약에 주식을 사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더 떨어졌는지를 보는 건데요. 참담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73년에는 20% 떨어져서 이제 많이 떨어졌네 하고 사면 무려 50%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1987년에도 20%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 때는 20% 떨어져서 줍줍을 했는데 문제는 72%를 더 하락을 경험을 해야 했다. 자, 그리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죠. 20% 떨어져서 이제는 사볼까 하고 샀는데 무려 44.5%가 더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 떨어졌을 때 샀으면 12.6% 추가적인 하락의 고통을 좀 견뎌야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률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대부분의 경우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다 회복이 됐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이러한 하락장이 지속이 되면서 보통 투자자들,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견디기가 너무 어렵게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작가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정리사항은 이겁니다. 베어마켓에 들어갔을 때 주식을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세일에 들어갔을 때 사면 결국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위닝 스트래티지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그러는 거죠. 1년 후, 3년 후가 아니라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후를 바라본다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위에서 확인을 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수익이 많이 떨어진 것을 경험을 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20% 떨어졌다고 해서 몰빵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하락장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나는 안다. 모든 커렉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end of world로 느껴진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베어마켓이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세상이 끝나버리는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월 달에 투자를 진행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시장에서 엄청난 거금을 시장에 넣어놓고 몰빵을 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막 뉴욕에서 시체가 막 쌓여 있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게 얼마 전 일입니다. 바로 2000년 3월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졌겠죠. 하지만 그때 주식시장에 남아있던 분들은 정말 좋은 수익률을 2020년, 2021년까지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투자의 기회라고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좋은 전략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 가지의 문제점이 더 있죠. Nothing works all the time. 이거를 이제 뭐 어떤 것도 항상 통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건 좋은 그런 전략입니다. 특히 20% 떨어졌을 때 사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폭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30% 떨어진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다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한테 안겨주는 교훈은 좋은 전략이다. 지금 사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년에서 2009년까지 S&P 500은요 10년 동안 9.1%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 9.1% 마이너스는요 디비던드를 포함한 겁니다. 따라서 배당 받은 것까지 다 쳐도 마이너스 9.1%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로스트 디케이드라고 우리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미국 증시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기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더 안 좋았습니다. 41%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간에 투자했던 분들의 경험담을 살리면 완전히 투자자들이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질 정도로 강탈을 당했다. 완전히 전몰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암담한 시기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잃어버린 10년이 나오기 전에는요,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면 주식시장이 너무 좀 지나치게 많이 간 적이 있다. 그러니까 버블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죠. 단편적인 거의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1980년에서 1999년까지,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바로 전 20년 동안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3,688%가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3,688% 올라갔고, 그리고 S&P도 2,583%나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너무나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무참하게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다.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좀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그래서 엑스트라 오디너리라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많이 올라가면 결국 그 주식시장은 굉장히 나쁜 하락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0년, 2021년 동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2022년에 이런 하락장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 여기 써 있는데 나스닥이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000%가 올라갔습니다. 1000%니까 매년 20.7%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10년 넘게 매년 안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과거 10년 이상 보여줬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닷컴 버블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지나치게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굉장히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에 우리가 또 다른 베어 마켓,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러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가지의 조언이 추가적으로 따라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미국 주식시장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내준 바로 그 기간이잖아요. 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다른 투자 자산들은 어떠한 수익을 안겨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S&P 500은 마이너스 9%였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드캡이라든지 하이일드, 채권, 스몰캡 이런 종목들은요 100% 가까운 수익률을 10년 동안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이머징 마켓, 즉 제3국가에다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다면 161%라는 수익을 안겨줬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츠가 있죠. 부동산 주식에 투자를 하면요 175.59%라는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S&P 500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자, 지금부터 결론에 들어갑니다. 나스닥이요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S&P 500도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거죠. 그럴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좀 맹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과거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똑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투자자들은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듣고 싶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이런 롱텀 리스크,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될지 그런 일이 없을지도 알 수 없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런 일이 온다고 해도 언제 올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만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only answer,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을 만약에 찾고 있다면 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diversification이다라고 얘기합니다. diversification은요, 이제 다양성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S&P 500, 미국 증시에만 투자를 하지 말고 유럽 증시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국가에 투자를 한다든지 리츠 주식에 부동산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고요.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다이버시피케이션도 시기를 두고도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시기에 주식을 사야겠죠. 이것을 우리가 분할 매수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이죠. 근데 잃어버린 10년 동안 계속해서 주식을 분할해서 매수했다면 결국 2010년부터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000년에 꼭지를 찍었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게 바로 닷컴 버블이잖아요. 근데 이 2000년에 다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 떨어지는 도중에 계속 사고 올라가는 도중까지 계속 샀다면 결국 2009년에 갔을 때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을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다이버시피케이션, 즉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만약에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에도 자산을 배분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리츠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다이버시피케이션을 분산 투자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하락장이 10년이 지속되고 5년이 지속되더라도 계속 분할해서 매수를 했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좀 보내시고요.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 주식시장은 잠깐 잊고 가족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아니면 연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등장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람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